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튤립 줄기가 말라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아이 방학 기간이라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침 밖에 이렇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이가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는 제가 이제 곧 개화를 앞두고 있는 티스 부츠를 이렇게 쭉 두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실내에서 키운 튤립의 이 줄기가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가늘고 길어 보이지 않나요? 이 실내에서 키우면 노지에서 햇빛 보고 자란 튤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줄기가 가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실내에서 키웠으니까 뭐 당연히 웃자라서 그런 거겠지, 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웃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줄기가 가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줄기가 마르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줄기가 이렇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줄기가 말라버리면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꽃이 이렇게 딱 쓰러져 버리는, 꺾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내에서 실내에서 튤립 키울 때 간혹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막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게 칼슘 이온이 이렇게 전달이 됐대. 이 전달에 장애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적혀 있었던 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칼슘 이온 농도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온도 문제라고도 하는 것까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봤던 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납득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도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 중간이 이렇게 마르면서 꺾이는 일은 일단 실내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추운 데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데서 키우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내놨다던가 아니면 그날 햇빛이 잘 떠가지고 베란다 온도가 갑자기 막 20도 30도 훅 올랐다던가 이런 식으로 온도가 갑자기 높거나 이 온도 변화가 급격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온도로 인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 다른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칼슘 이온의 문제라고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칼슘은 이런 동물에게 작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식물에게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세포벽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뼈가 하는 역할과 되게 비슷한 기능을 이 역할을 식물한테서도 하는데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잘 파괴되고 잘 무너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줄기가 갑자기 마르면서 이렇게 꺾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부분에 이제 칼슘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벽이 무르고 약해서 이렇게 잘 꺾이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도 있을 텐데 왜 칼슘만 뭔가 이렇게 전달 장애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칼슘 이온이 이게 입자가 다른 그런 영양소에 비하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지 못하는 그 관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일단 이동 자체가 굉장히 느리대요. 이동 자체가. 그래서
다른 식물들, 채소들 이런 거 키우면서도 사실은 그 칼슘이 굉장히 이렇게 이동이 느려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막 자주 생기긴 하는데,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줄기가 마르면서 꽃이 꺾이는 그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얘가 결합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칼륨이랑 얘네들이 그 수소 이온화 농도 이런 거 보면, 이 결합도 보면 굉장히 잘, 뭐라 그러지? 이 수소에 녹아버리는 그런 금속이잖아요. 얘가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도 하지만 잘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인데, 얘가 흙 속에 있는 인산이라고 하는 그 이온이랑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영양분들이 식물에게 이렇게 흡수가 되려면 얘네들 각각이 이온화가 되어서 물에 녹은 상태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온화된 이 칼슘 이온이 다른 영양분인 인산이랑 결합을 해버리면 다시 결합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뿌리에 있는 그 반토막으로 흡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흙 속에 칼슘이 있어도 식물이 흡수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나 인산 같은 경우는 식물이 꽃을 피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꽃필 때쯤 되면 꽃 잘 피라고 인산 많이 들어간 영양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흙 속에 인산이 넉넉하다면 칼슘 공급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흙 속에 있는 칼슘이 흡수되기 또 어려운 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이 이제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요, 수분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증산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산작용은 뭐냐면 요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식물 내에서는 그 공백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잎에서 수분이 증발해 버리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요 잎에 이 줄기에 있던 물이 잎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 줄기로 당연히 뿌리에 있던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 흙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잎과 줄기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이동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해가 안 떴다던가, 너무 그늘이 졌다던가, 아니면 습도가 높다던가, 아니면 공기의 이동이 없다던가, 통풍이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면은 잎에 있는 수분이 마르지 않고 잎 속에 가만히 있게 되기 때문에 물이 정체가 돼요.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줄기에 있는 물은 계속 줄기에 있고, 이쪽 줄기에 있는 물은 계속 이쪽에 있고, 구근에 있는 물은 계속 구근에 있고, 이런 식으로 물의 이동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통해서 흙에 있는 영양분들이 같이 전달이 되는 건데, 물이 이동이 안 되다 보면은 아무리 흙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어도 얘네들이 흡수돼서 여기 잎이나 줄기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줄기 이쪽에서는 영양분의 부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나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정답을 찾으시게 되면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현재 요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진짜 이제 칼슘 문제가 맞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한다면 저는 농가에서 쓰는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영양제 중에서 그냥 일반 시중에서는 좀 찾기 어려울 것이고, 농약방에 가면은 농민분들이 쓰는 영양제들 많이 파시는데 거기에 칼슘 전용 영양제가 있어요. 여러 종류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칼슘 영양제를 사가지고 요 흙에다가 뿌리지 마시고, 이런 칼슘 문제가 생겼을 때 농민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물에 타가지고 옆면 시비를 하십니다. 요 잎에다가 바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의 앞면, 옆면 이렇게 골고루 스프레이로 이렇게 촥촥촥촥 이렇게 뿌려주시면 잎을 통해서 이제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얘네들 칼슘 이온 농도가 되게
느리게 오는 애들, 칼슘 이온이 굉장히 느리게 전달되는 요쪽 애들도 바로 칼슘 이온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줄기가 꺾여버린 경우에는 망가진 세포벽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고요.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내 줄기가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내 환경이 조금 온도가 따뜻하다, 아니면 해 뜰 때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칼슘 영양제를 이렇게 연면 시비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흙에 영양제를 너무 많이 뿌리면 삼투 현상으로 해서 꽃이 마를 수는 있는데, 이게 연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이렇게 2%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서 이 농도를 그냥 아주 그냥 꽉꽉 걸쭉하게 가지고 이렇게 타주시면 안 되고요. 연면 시비할 때 그 권장되는 그 농도 비율은 그 흙에 뿌릴 때의 권장량의 한 2배까지 정도니까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권장량대로 싸가지고 이렇게 자주 뿌려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줄기가 이미 꺾여 버렸다, 사건이 벌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게 그 줄기가 꺾여버린 부분, 말라있는 부분의 세포만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줄기세포랑 여기 밑에 있는 줄기세포는 멀쩡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줄기가 말라버린 부분을 그냥 잘라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제 멀쩡하니까 이 멀쩡한 부분을 물에 꽂아가지고 수경이라고 하죠. 절화 상태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꽃을 보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꽃을 보려고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꽃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부분은 잘라서 이제 꽃으로 보고요. 요 밑에 부분은 말랐으니까 이제 포기가 아니고요. 그냥 말린 부분 그냥 그대로 냅두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에서는 요 2% 광합성도 하고, 그러면 영양분 비축해서 이제 구근으로 영양분 보내서 구근 살찌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키우시면 됩니다. 그냥 햇빛 보여주면서 그렇게 쭉 키우시면 돼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뭐 햇빛 잘 보여주는 거 좋냐 하면 물론이죠. 햇빛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이 튤립 줄기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굵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라도 햇빛 잘 보여주면 이렇게 줄기 꺾이는 문제 이런 걸 예방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알겠지만 햇빛에는 이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받다 보면 이 온도에 민감한 튤립님이 금방 개화 온도, 휴먼 온도 도달해가지고 꽃이 이상하게 피거나 아니면 꽃이 시들어 버리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잔혹하게도 이 튤립이라고 하는 식물한테는 이 빛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그렇기 때문에 줄기 꺾이는 거 걱정되시면 햇빛을 보여주시되 너무 계속 보여주시는 마시고, 저라면은 햇빛 보여줄 때는 창문을 열어서 온도라도 낮춰주든가 아니면 빛을 보여주는 시간을 좀 짧게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절충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녀석들한테는 햇빛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햇빛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막 싹이 이렇게 올라오려는 애들,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두고 햇빛 몰아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상태에서 바로 개화 온도에 도달해가지고 바로 꽃이 뿅 난쟁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길이 때는 햇빛을 보여주는 걸 조금 삼가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처럼 온도가 낮고 빛이 부족하고 이런 환경이라면 그냥 계속 햇빛 보여주면서 키우셔도 되는데, 우리 집 온도가 햇빛 잘 들 때는 20도 30도 올라간다, 이렇게 온도가 높은 집이라던가 아니면 남양집이라면 요 정도 길이에서는 저 같으면은 그래도 햇빛 보여주는 걸 조금 자제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튤립 키우는 경험이 이제 N차로 접어들면서 많은 경험, 많은 지식들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유도리 있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올해는 줄기 꺾이는 일 없이 예쁘게 속 편하게 꽃 많이 즐기고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